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의 깊은 곳까지 파헤쳐볼 코인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 시장과 우리 리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량이 꽤 길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통찰이 많으실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코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예요. 비트와이즈의 CIO인 맷 호건이 아주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금 대략 260억 달러 수준인 이 시장이 앞으로 200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멘트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0조 달러라는 숫자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맷 호건이 제시한 근거를 들어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져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110조 달러, 채권이 140조 달러, 부동산이 250조 달러, 그리고 ETF 시장만 해도 30조 달러 규모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전통 금융자산들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지금보다 만 배 커지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 200조 달러라는 숫자는 내년이나 후년, 당장 코앞에 닥칠 목표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통 이 숫자에는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붙지 않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시장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 즉 잠재적인 시장 규모가 그 정도로 크다는 이야기로 보시는 게 훨씬 적합해요. 우리가 음식점을 열 때 이 동네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하면 그 50만 명 전부가 우리 집 손님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200조 달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의 출발점은 200조 달러가 진짜 언제 들어오나 이게 아니라 200조 달러로 갈 수 있는 길이 실제로 열리고 있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시장이 흔들릴 때 덜 망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인 렌즈로 이슈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RWA가 도대체 뭔지 한번 정의해 볼까요? 현실 세계의 자산, 예를 들어 부채나 펀드, 채권, 부동산 같은 것들을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고 이동하고 정상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흐름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종이 주식이 전자 주식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 그 전자 주식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초보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RWA라고 하면 그냥 부동산을 NFT로 팔아먹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인데요. 실제 시장이 먼저 커지는 영역은 대체로 표준화된 자산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단기 채권 같은 것들이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자산인가? 라는 법적인 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국채나 머니마켓은 권리 구조가 명확하고 가격 산정도 잘 되어 있어서 토큰화 실험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반면에 부동산은 나라마다 등기법이 다르고 감정평가도 복잡하잖아요. 분쟁이 생겼을 때 이 토큰이 진짜 건물의 소유권인지 증명하기가 아직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국채처럼 증명이 쉬운 자산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괜히 미국 국채부터 토큰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국제증권감독기구인 IOSCO도 이 토큰화가 실제로 진행되곤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효율성 이득이 아직 고르게 검증된 건 아니고 많은 참여자가 여전히 기존 인프라를 함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이 핵심인데요. RWA는 단순히 코인 테마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인프라 산업이에요. 토큰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뒤처리나 보관, 규칙, 결제 수단까지 세트로 바뀌어야 진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신망과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야 진짜 시장이 열리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200조 달러 이야기를 들을 때 낙관적으로는 잠재 시장을 보되 보수적으로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 즉 2034년까지 30조 달러 정도가 될 거라는 예측도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관문이 열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리플, XRP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가격으로 가기 전에 현실적인 데이터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RWA 데이터를 집계하는 전문 사이트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토큰화된 자산 중 실제로 이동이 가능한 분산 자산 가치인 DAV는 약 264억 달러예요. 그런데 XRP 레저의 DAV는 4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잡히거든요. 전체 시장의 약 1.75% 정도 점유율인 셈이죠. 여기서 왜 점유율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경쟁 지형을 같이 봐야 해요.
현재 가장 큰 체인은 단연 이더리움이에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 뒤를 솔라나, 아비트럼, 앱토스 같은 체인들이 따라가고 있고요. XRP 레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순위에서 중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요한 태도는 이 숫자를 보고 무조건 작다고 실망하거나 반대로 곧 싹 다 먹을 거라고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로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죠. RWA 시장은 아직 전체 전통자산 시장의 0.0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의 점유율이 10년 뒤에도 그대로일 거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볼게요. 만약 토크나 시장이 맷 호건의 말처럼 200조 달러까지 커졌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XRP 레저가 지금의 점유율 1.75%를 그대로 유지한다고만 쳐도 단순 계산으로 약 3조 5천억 달러라는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XRP 레저가 이 역할을 확보해야만 이 숫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가격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구글 제미나이가 제시한 유동성 버퍼 모델을 보면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XRP 레저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처리해야 한다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건강한 시장의 유동성 비율을 10에서 15% 정도로 잡으면 약 3,500억 달러에서 5,250억 달러 수준의 유동성이 필요해져요. 이런 가정 아래에서 계산해 보면 XRP 가격이 245달러에서 315달러까지 될